어느덧 벌써 또 금요일이 다 됐네요. 일주일이 참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오늘도 시장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 시장 체크를 오전에 올려드린 시황을 토대로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차트를 올려드리기 전에 어제도 어디 부근에서 가격이 막혔다, 그 부근은 어떠한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어디냐면 여기 서플라이 존이라고 써놓은 매물 구간입니다. 이 매물 구간에서 윗꼬리를 쭉 달고 내려온 상태였고, 위에서 내려오는 추세 그리고 보조지표상 어떤 구간이었죠? 과매수 구간이었죠. 거기다가 FOMC 회의까지 점도표가 또 안 좋게 나오니 윗꼬리를 달고 쭉 빠져버렸어요. 자, 이 아랫꼬리를 쭉 달아준 일봉 캔들을 다시 두 번의 음봉으로 메꿨단 말이죠. 요거는 떨어뜨리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랫꼬리를 잡으러 가는 캔들이 나오는 거는 원래 하방으로 더 떨어뜨리겠다는 얘기인데, 희한하게 또 반등세가 나와줬습니다. 그 트위터에서 댄님이라고 계세요. 데이터 분석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데이터 분석을 해주신 자료를 보니까 선물 시장의 주도로 올렸더라고요. 어제 진님이었나 말씀을 하셨죠. 지금 펀딩 비용이 상당히 음수라고 말씀하셨었죠. 그러니까 숏이 우세하다고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청산 물량하고 그 다음에 저기 선물시장 주도로 가격을 올린 부분을 체크를 해보면 확실히 과도한 그런 펀딩 비율은 역설적으로 뒤집어질 때가 많구나 라는 걸 저도 한번 다시 상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과도한, 그러니까 불균형하게 펀딩 비용이 잡혀 있으면 확실하게 반대 방향으로 스퀴즈라도 나올 수가 있겠구나.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봐도 선물 시장 주도로 올린 부분이 또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단기적인 상승일 수 있겠구나 라고 일단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전 시황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각국 주요국 증시가 다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빠졌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부각이 됐어요. 그리고 점도표를 체크를 해보니 남은 두 번의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겠다 라고 시장 참여자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매수세가 안 붙는 거죠. 금리 인상 또 할 건데 뭐하러 사,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이거 시황 읽어드린 다음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우려감 때문에 증시가 후루룩 빠졌는데 비트코인은 단독 상승이 나왔다. 근데 그 백데이터를 보니까 선물 시장 주도더라. 이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펀딩비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었다. 즉 숏이 너무 우세했다. 근데 늘 여러분들이 청산맵을 보면서 느끼시는 게 있을 거예요. 역설적으로 과도한 숏 물량은 청산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과도한 롱 물량은 반대로 또 청산당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니까 롱 물량이 되게 많이 쌓여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아니, 롱 물량이 이렇게 많은데 올라가겠네? 숏 물량이 이렇게 많으니까 내려가겠네? 요렇게 판단을 하는 게 사실은 일반적인 건데, 희한하게 청산맵대로 청산을 빡빡 시키면서 가격이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무튼간에 이번에 펀딩 비율도 그런 맥락이었다고 보고요. 그 펀딩 비율을 해소하기 위한 반짝 상승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격적으로 막힌 구간이 여기 표시되어 있는 19377 그리고 19538 구간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자, 요 부분을 봅시다. 표시해 놓은 가격대는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19377 19538이에요. 이 19538 위로 종가 마감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죠. 19538 위로 다 윗꼬리 달고 빠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 부근 요렇게 지지를 받았던 거 보이시죠? 종가 지지, 꼬리 지지 받았던 부분이 바로 19538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에서 한 번 더 지지가 나왔었죠. 그게 19377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4시간봉 보이시죠? 꼬리 쭉 달렸던 요 봉도 이 시작 가격, 종가 가격 체크를 해보면 이 두 군데가 굉장히 유의미하게 차트에서 작용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자길날 양봉을 세워줬으나 또 19538 부근에서 윗꼬리 달고 아래로 쭉 빠진 모습이 또 연출이 됐어요. 종가는 또 여기 아래 부근에서 형성이 됐단 말이죠. 19377 부근에서 이 두 라인은 이제 차트의 맥점으로 작용이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일봉 종가 마감이 이 위로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기 두 가지 지지선이 차트에서는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가 어떤 코인의 가격이나 주식의 가격이 그 앞자리가 바뀔 때 왜 라운드 피겨라고 부르잖아요.
라운드 피겨 가격대다. 뭐 19,950에서 2만으로 넘어갈 때 2만이라는 가격은 심리적인 저항이 작용이 될 수가 있어서 그런 가격대를 라운드 피겨라고 부르는데 이 지지선도 그 사전적 의미의 라운드 피겨는 아니지만 현재 차트에서는 그런 맥점으로 작용이 되니까 여기를 잘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 부분. 자, 그 다음에 레인지 1이라고 표시된 부분은 이제 깨지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 깨지면 답도 없어지는 구간입니다. 레인지 1. 레인지 1 구간은 18110이랑요. 18110. 그 다음 18760입니다. 여기가 18110, 18760이에요. 제가 선을 그어 놓은 걸 보시면 이 돈복사TV 얘가 어디를 기준으로 체크를 했는지 그거를 좀 배워보려는 노력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좀 어깨 너머로라도 제가 하나하나 또 알려드리기는 좀 그러니까 그냥 이 그어놓은 선들을 보면서 어떤 의미로 여기다가 작도를 해놨구나 정도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솔로몬님 반갑고요. 차트적으로는 2만 달러 이상까지도 현 상황에선 힘들겠죠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일단은 어떻게 단순하게 보자면은 쌍바닥이에요. 그죠? 쌍바닥 나왔네. 그리고 일봉으로 딱 봐요. 캔들만 볼게요. 아랫꼬리를 잡으러 내려가는 캔들이 나왔다가 다시 양봉으로 띄워준다는 거는 윗꼬리 먹으러 가겠다는 의지 표명이거든요. 제 생각엔 그래요. 아랫꼬리를 원래 이렇게 잡으러 가게 되면 밑으로 쭉쭉쭉 빠지는 게 일반적이긴 해요. 근데 다시 양봉 띄워주고 윗꼬리를 잡으러 가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그 윗꼬리의 가격대를 보아하니 19,900이더라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다시 4시간 봉으로 돌아와서 얘를 조금 더 당기도록 합시다. 요 정도로 잡으러 갈 갭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갭은 존재가 하죠. 그 갭 가격대는 19,900 정도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차트에서 윗꼬리를 잡으러 가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일어나게는 돼 있거든요. 요 윗꼬리를 잡으러 가는 캔들이 형성이 되면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무빙은 나와줘요. 근데 문제는 이 상승이 선물시장 주도라는 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나스닥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어쨌든 위험자산의 최고 대장은 나스닥이기 때문에 비트가 아무리 혼자 나 올라갈 거야 라고 해도 이 위험자산 투심에 큰 역할을 하는 건 나스닥이에요. 결국엔 모든 지수 위에 있는, 그러니까 위험자산 위에 있는 대장이 나스닥 지수이기 때문에 이 나스닥이 무너지는 순간 주요국 증시는 우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의 유동성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것도 나스닥이죠. 채권시장 빼고요. 채권시장이 제일 많고, 아무튼 간에 이 위험자산 시장 중에서는 나스닥이 1대장이란 말이에요. 유동성으로 따지면. 근데 이 나스닥의 반도 안 되는 비트가 쟤를 제끼고 그냥 올라갈 수 있다? 사실은 좀 힘들긴 합니다. 어쨌든 투심을 결정하는 거는 이 친구가 맞기는 해요. 얘가 올라줘야 나머지가 우르르 다 따라 오르는 거고, 얘가 내려가야 나머지가 우르르 다 따라 내려가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항생이나 코스피나 뭐 유로존이나 거의 거진 나스닥 따라간단 말이에요. 거진. 근데 비트가 뭐 인플레이션 해치기 때문에 뭐 유동성이 쏠려서 올라간다? 안 되죠. 왜 안 되냐? 거래 대금이 계속 줄고 있단 말이에요. 역대 고점을 찍은 이후에 거래 대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거래 대금이 줄어들고 있다는 이 데이터 하나만 보더라도 그냥 암호화폐 시장이 혼자 올라갈 수 있다고? 사실은 두 워딩이 맞지가 않죠. 가격이 오르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뭡니까? 돈이란 말이에요. 시장의 유동성이 돌고 있어야 되는 건데, 거래 대금이 계속 우하향 중인 상태에서 얘는 인플레 해치니까 올라가지,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도 롱망회로가 몰려오기는 해요. 그렇지만 여전히 저의 최종 목표가는 12K이긴 합니다. 여전히 한 번 더 박살 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약간 요런 느낌으로 요렇게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규 투자자 없는, 그쵸, 딱 이 말이 맞아요. 물린 이들만의 그들만의 리그예요. 지금 자금이 안에서 돌고 돌아요. 이 자금이 엔진으로 갔다가 카이버로 갔다가 진리카로 갔다가 내부에서만 돌아요. 그러니까 신규 자금 유입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이해되시죠? 그래서 조금 상황이 여의치 않다, 힘들다 정도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명일 3시에 오는 파월 연설 어떻게 보시나요? 매파적일까요? 제가 파월이 아니라서 글쎄요. 이번 FOMC 회의를 토대로 보자면 매파적인 얘기는 이미 다 했어요. 더 이상 매파적인 얘기를 할 게 없습니다. 얘기를 해봤자 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라서 오히려 안도랠리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은 하지만 문제는 뭐다? 이게 선물시장이 올린 거다. 선물시장이 올렸던 상승이 뭐냐면요, 이게 다 선물시장이 올렸던 거예요. 다. 어떻게 됐죠? 결과는? 다 이렇게 됐다고.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 2020년도 6월부터 다 선물 시장 주도로 올린 거거든요. 체크를 해보면 이번에도 똑같다. 과연 이놈이 얼마나 또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 그것이 문제로다 정도로 일단 시장을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환희에 빠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맨날 얘기하는 거, 이동평균선 누워야 된다, 맨날 얘기하죠. 맨날 아주 입이 아프게. 아직도 하락 중이에요. 하락 중. 추세는 누우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이렇게가 내려와요, 이 평이. 그러면 이 비트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죠? 캔들이 막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다가 돌리는 거예요,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가는 거죠. 시간이 많이 걸린다. 역사적인 비트코인의 흐름. 비트코인은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갔나 보니까 이 파란색 선이 지금의 비트코인 강세 하락장, 초록색이 그 전 강세 하락장, 보라색이 그 전전 강세 하락장이더라. 근데 이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의 흐름을 까보니까 횡보기간이 꽤나 나와줘요. 즉 하락 파동을 소화하는 횡보기간이 나와줘요. 나와줘요. 근데 우리는 뭘 기대하고 있죠? 여기서 그냥 올라간다, 그냥 올라간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뭐 근데 제 말이 절대 정답은 아니죠. 근데 그냥 과거의 데이터들을 보니까 이렇더라. 그래서 공유를 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이렇게 횡보를 거쳐줘야 돼요, 올라가려면. 이 전 비트코인 시즌도 이렇게, 이 보라색도 이렇게, 전전 시즌도. 근데 지금은 에이씨 몰라, 이렇게 올라가? 그게 좀 힘들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선물 시장의 가격을 올린 건지 현물 시장의 가격을 올린 건지 알 수 있는 지표가 보통 거래량 보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여기 이 댄님 트위터에 들어가시면 선물 시장과 현물 시장의 매수세를 나눠서 올려주셨거든요. 그거 보고 체크를 한 겁니다. 다음 시황 봅시다. 다음 시황. 일단은 여기도 써놨죠. 증시 제끼고 단일 상승이라 근본 상승이 신뢰도가 떨어지긴 한다. 주요국 증시는 떡락했다, 그냥 그런 얘기예요. 대충 보시고. 그리고 BOJ에서 일본 그 중앙은행에서는 처음으로 외환 개입에 나서면서 엔화 가치를 하락했다. 24년 말이다. 한국도 지금 원달러 환율 추가급 등에 대비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외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체크해 보셔라. 근데 이런 거 다 하나하나 보기 힘드니까 그냥 제가 어떻게 움직일 때마다 올려드릴게요. 자, 다음 중간 시황도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코스피는 일단 기관과 외인의 순매도가 꽤 많았어요. 3,574억 순매도를 때렸는데 이만큼 개미들이 샀어요. 그러니까 기관과 외인은 매도를 때리고 개미는 샀다. 별로 좋지 않다. 개미들이 달려든 건 저는 뭐 좋게 안 봅니다. 나스닥 왜 떨어졌냐? 고강도 긴축 우려에 떨어졌다. 그리고 이 점도표에서 망할 것, 저기 금리를 더 올린다고 해가지고 올해 말까지 금리 인상 2번 더 하겠구나. 이거 주식시장 지금 들어가봤자 의미가 없겠구나 해서 저거 됐죠. 떨어졌어요. 근데 비트코인이, 리플이 갑자기 후루룩 오르고 있어요. 미친듯이. 총 40% 정도 올랐더라고요, 리플이. 알트코인장이 연출이 됐다. 근데 오전 시황에서 말씀 뭐라고 드렸죠? 제가 어디를 뚫어야 된다? 일봉으로 여기 뚫어줘야 됩니다. 여기 보이시죠? 19377에서 19538 뚫는다의 기준이 뭡니까? 뚫는다, 일봉 종가 마감이다. 꼬리다는 거는 뚫은 게 아니에요. 종가 마감이 소화를 했다는 겁니다. 캔들 하나만 봐도 우리가 여러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은 참고 한번 해보시고요. 자, 안 좋은 거, 선물 시장 주도의 상승이라는 점 건강하지 않다. 자, 왜 건강하지 않냐? 지금까지 다 선물시장 주도의 상승이었기 때문이다. 선물시장 주도의 상승, 선물시장 주도의 상승, 계속 선물시장 주도로 상승하니까 이번에도 또 떨어지겠네, 뭐 이런 느낌. 알트 슈팅 나오면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익절하고 도망치셔라. 그럼 자리를 또 줄 것 같다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자, 대놓고 공식적으로 집값 내릴 거고 힘들어도 고통을 감내하라 해서 말 다 한 거죠. 그렇죠. 이미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고통을 견딜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현실 부정하는 게 맞죠. 자산시장은 박살이 날 거라고, 그 고통을 감내하고 인플레를 잡고 물가 안정화를 통한 경제성장이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이 경제 대공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냥 비트는 오를 거야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힘들다는 얘기. 오를 수야 있죠. 반등이야 나올 수 있지. 근데 약간 좀 요런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 패닉 포기 상태가 오면 오히려 진짜 너무 땡큐죠. 사실 저는 솔직히 왔으면 좋겠어요. 패닉 상태 마음껏 사게, 코인 좀. 자, 그리고 12K를 보는 이유를 한번 봅시다. 뭐 간단하죠. 매물대가 어디 제일 많이 쌓여있다? 아래 제일 많이 쌓여있다. 그 가격대를 보아하니 대충 레인지가, 자, 13 고라음
요 정도 나오더라. 두 가격대 사이는 꽤나 매력적일 수 있겠다. 14K에서 11K 정도. 그 중간 언저리는 12K 정도 되겠구나. 요렇게 가주면 그림이 너무너무 이쁘겠다. 자, 이 정도로 생각을 하세요. 오늘 200부 이동평균선, 200부 이동, 200부가 뭐죠? 200주를 말씀하신 거구나. 그죠? SMA로 보신 건가요? SMA? 아니면 EMA인가요? 그게 또 중요합니다. 그 말씀하신 200주 이동평균선이 그 지수 이동평균선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 이동평균선인지도 중요해요. 여기네요. 여기 지수 이동평균이 맞네. EMA가. 그러네. 반등이 나왔던 구간이네요.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코로나 빔 때 같은데 이거 이렇게 그래도 반등이 나왔던 구간이네요. 일단은 반등이 나오기 좀 힘들 거라고 보는 근거 하나, 두 번 건드렸다는 게 안 좋아요. 제 생각엔 이거를 두 번 건드렸다는 게 좋지 않습니다. 한 번 반등이 나왔는데 요만치밖에 못 나온 거예요. 지금 반등이 나왔다고 봐야 됩니다. 이거는 나왔다 봐야 돼요. 이거 어떻게 가야 되는 거냐면, 기술적으로는 반등 가능성이 높다는 게 왜 높을까요? 200주 이동 평균선이 어떤 역할을 하지? 차트에서? 자, 보세요. 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어떤 거예요. 자, 187일선 쓰시는 분 혹시, 난 안 쓰거든요. 187일선. 자, 봅시다. 187일선 저항 받았죠. 188일선 지지 받았죠. 188일선 못 뚫으니까 떨어졌죠. 자, 말 되죠. 자, 또 뭐 있어요? 말 안 되는 거. 뭐 256일선 써봅시다. 256일선. 제가 2평 보지 말라고 설명드린 게 이겁니다. 2평은 뭘로 봐야 된다? 돌아가는 걸로 봐야 된다. 지금 256일선 쓰는 분 없죠? 256일선 지지 받았죠? 256일선 지지 받고 올라갑니다. 256일선 뚫리니까 떨어지죠? 자, 요렇게 말이 맞추면 된다. 2평은 안 좋다. 하락파동 소화하는 것만 보셔라. 뭐 다 생각이 다른 거니까. 123일선 딱 이런 거 해요. 그럼 딱 어떻게 된다? 자, 123일선도 이게 된다. 이게 말이 된다. 이게 말이 돼요. 야, 123일선 지지 받죠? 그 다음 지켜주니까 올라가죠? 딱 이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니까. 200주 한번 켜봐. 200주. 뭐 과거에 지지를 받았다고 또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지지라는 거는요,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이에요. 추세선을 하나 그어볼게요. 이 추세를 맞고 올라가잖아요. 주가가 이제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지지받고. 근데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요 모양인 거예요. 자, 마크님, 제가 말씀드린 게 어떤 건 이해 가시나요? 추세로 보자면 이런 모양인 거예요. 이런 모양. 나올 수 있죠. 근데 이미 한 차례 꺾인 게 문제라는 거지. 이해되세요? 자, 추세선을 그었어요. 지금 200주 이동평균선이랑 똑같은 거죠. 요렇게 했다가 지금 반등이 나온 거예요. 그죠? 요 상태인 거죠. 이게 반등이 나왔잖아요. 여기서 200주에서 한번 요 상태인 거예요. 추세로 보자면. 자, 추세로 보니까 조금 명료하게 보이시지 않나요? 제가 설명드린 게 어떠신가요? 혹시 우리는 모멘텀도 볼 줄 알아야 돼요. 모멘텀이란 뭐냐, 지금 얘가 올라가는 추세인지 내려가는 추세인지를 봐야 된다. 즉 모멘텀을 딱 체크를 해보면 요렇게 내려오는 게 하나 그려진단 말이에요. 추세가. 그죠? 모멘텀이 지금은 이게 조정이든 뭐든 하락 추세는 맞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떻게 모양이 나왔어야 됐냐면요, 200주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았을 거면 요렇게 됐어야 돼요. 이렇게 갔어야 돼. 그냥 이런 식으로 갔어야 돼.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자, 여기 보시면 그냥 한 번에 쳐올리잖아요. 한 번에 쳐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간에 꺾였단 말이에요. 모멘텀이 하락 추세 딱 맞고. 그래서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자, 왜냐면 뭐 RSI만 간단하게 봅시다. 이 과매도 구간이거든요. 기술적인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여기서 충분히 나올 수 있지. 근데 이게 그냥 이어지기는 좀 힘들다. 그러니까 제 말은 추세 전환은 좀 힘들지 않을까 정도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일봉으로 200일 이동평균선을 보시면 이제 처음으로 꺾였다. 처음으로 모멘텀이 이제 슬슬 돌아갈 준비하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저 쌍봉만 찍어줘도 너무 땡큐죠. 그러면 반등 꽤 재밌게 나올 거거든요. 근데 일단 주봉 모양새가 한번 찍고 올라온 그 느낌이라 살짝 불안하기는 하죠. 한길님 말씀대로 12K 가려면 어떠한 계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뭐가 될까요? 예를 들어 17K 갔을 때는
뭐 그쵸, 평정심님이 말씀하신 거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도 있고 저기 유럽 쪽에는 에너지 이슈도 있고 그 해결도 안 됐고 저기 샤워도 회사에서 한대잖아요 그 사람들은. 근데 금리는 또 올려야 되지, 에너지 잡겠다고 몇백조짜리 그거를 안을 풀었는데 그거를 하려면 또 국채를 이제 발행해가지고 한다고 했단 말이죠. 그 현금을 국채를 통해 얻은 수익으로 에너지 뭐라 그러더라? 아무튼 에너지 대란이라고 할 게 잘 기억이 안 나니까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채를 우리는 저렇게 발행하겠다. 근데 국채를 발행하면 또 시중에 또 현금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시중에 현금이 늘어나면 또 어떻게 된다? 그러면 물가가 또 올라가고 저기 금리를 더 올리게 되는데 금리가 계속 올라갈 일밖에 없죠. 뭐 일단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되게 많죠. 그러니까 악재는 이게 언제나 찾아와. 하락장 때는 악재가 막 그냥 우수수 나와요. 우수수 어디서 나온지 모를 만큼. 뜬금없이 나스닥하고 비트코인 디커플링 왜 나온 걸까요? 선물시장 주도의 상승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선물시장 주도의 상승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선물시장 주도의 상승은 왜 나왔냐? 펀비가 너무 불균형을 이루고 있었고, 펀비 불균형이 뭘까요? 한쪽으로 포지션을 탄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건데 숏 포지션을 탄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방향이 반대로 흘러갔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청산맥 볼 때 우리가 숏 물량 많이 쌓여 있으면 숏이 많으니까 내려가겠네 라고 생각하지 않고 숏 물량을 잡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저거를 잡으러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펀딩비도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약세장인데도 불구하고 자금이 비트로 몰리지 않고 오히려 알트 쪽으로, 이거 아주 좋은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마크님이 말씀하신 거 제가 복붙해서 메모장에 켜볼게요. 약세장인데 비트로 몰리지 않고 알트 쪽으로 계속 몰리는 것 같은 데는 뭘 얘기하냐? 투기성 머니가 시장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 요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알트 쪽으로 몰리는 건 투기성 자본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다가 제대로 한번 알트 폭락장 올 것 같아요. 동의합니다. 저는 동의해요, 말씀하신 거. 그리고 제가 아까 텔레그램에서 봤던 데이터 중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었는데 제가 그거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최근 3개월 알트마켓 거래량이 비트 이더를 넘어섰을 때 알트코인은 조정을 받거나 폭락이 나왔다. 자, 최근 3개월 알트코인의 거래 대금이 비트와 이더를 넘어섰을 때 알트코인은 조정이 받거나 폭락이 나왔다. 지금도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보시긴 어렵지만 이게 알트코인의 거래 대금이에요. 이 주황색 그리고 비트랑 이더가 이 파랑이랑 초록이에요. 근데 지금 알트가 넘어섰다는 건데 그때마다 표시를 해보면 뭐 폭락이 왔다는 거예요. 이 알트코인에 이게 토탈 마켓캡이라고 써있죠. 크립토 토탈 마켓캡 써있는데 이게 총 시가총액을 더한 거거든요. 얘네는 항상 이렇게 떨어졌더라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거 좀 위험하다 정도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결국 폭락 오겠네요.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언제 올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뭐 거시적으로 나아진 게 뭐가 없는 것 같거든요. 거시경제든 차트든 차트 구조도 이게 너무 안 이뻐요. 사실 올라갈 차트 모양이 아니긴 해요. 지금 그리고 있는 게 구조를 그릴 거였으면 좀 약간 이런 식으로 저점 올리면서 돌파하는 그림을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구조가 너무 이쁘지 않아요. 사실 단기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지금 비트는 상승세 꼭지점이라 보는데 어떤가요? 근거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립니다. 예를 들면 뭐 RSI가 고점이고 전 매물대 뭐 부근에 닿았고 등등등. 저는 질문을 해주실 때 예를 들어서 뭐뭐 같은데 라는 거 잘 안 받고 싶어요. 근거를 대주시면 오히려 좋습니다. 서로 약간 너 말이 맞니 내 말이 맞니 하면서 배울 수 있으니까. 한길님이 보시는 단기방도 매수치가 있을까요? 25K? 단기방도 매수치 한 25K? 약간 요런 느낌? 요렇게 가는 느낌? 10월에 금리 발표 없는 것도 단기 투기심에 한몫하는 듯 합니다. 뭐 그렇죠. 일단은 그때까지는 따로 악재가 없으니까 단기 투기심이라고 보기엔 어려워요. 그러니까 알트코인은 단기 투기심으로 올라가는 게 맞을 텐데 비트 오른 거는 선물시장 주도입니다. 자, 정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마크님 말씀 동의합니다. 알트코인 아직도 저점 대비 그쵸, 두세 배 가격 많죠. 그게 문제라는 거죠. 비트코인처럼 그렇게 막 빠지지 않고 버텨주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단일 차트가 더 좋은 애들도 있어서 만약 1차 저항이 뚫린다면 눌릴 때를 기다렸다가 진입을 하는 것이 정석인지. 그렇죠. 뭐 1차 저항인 19.3에서 19.5를 일봉 마감에 성공했어요. 성공했으면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들어오신 분들. 제가 말씀드릴 때 제트기 지나가는 소리가 들린다고요? 여기 제트기가 안 다니는데? 여기 있죠. 19377, 19538을 일봉 마감을 딱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일봉 마감을 딱 해줬으면은 그 다음 일봉이 또 생기잖아요. 그 일봉이 밑꼬리 달고 올라오고 있을 때 정도 진입을 하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10월 CPI, 11월 CPI에 따라 FOMC가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 예측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죠?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월이 금리 인상을 계속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한다고 한 이유는 계속 금리를 올린다고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CPI에서 물가 안정화 스탠스가 조금이라도 보여진다. 실제로 우리가 체감하는 물가가 줄어들었다. 이게 시장에 반영이 되면은 당연히 파월의 스탠스도 어느 정도 바뀔 수 있겠죠. 그래서 10월, 11월 CPI 중요하겠습니다. PPI도 중요하겠고요. 아무튼 제가 이제 곧 할 게 또 있어가지고 저기 가봐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저기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